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요. 김은경 혁신위의 최종 혁신안 발표를 앞두고 당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여훈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혁신안에요. 대의원제 축소 또 공천 룰 손질 당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 입장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의원제도는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센 제왕들도 민주주의를 막을 수는 없었듯이 민주당의 민주주의 1인 1표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대선 패배, 지선 패배, 이재명 체제 1년에 대한 평가 등등은 없이 학살이라고까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공천론을 지금 이재명계 일색의 혁신에서 건드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아직 발표는 아직 안 된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안이 발표되기 전에 이제 비명계의 반발이 거센데 아무래도 이제 공천룰이 바뀌고 뭐 이런 개정에 대해서 여기가 화약고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김여훈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 마지막에 혁신위의 안을 발표가 이렇게까지 또 주목을 받는다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혁신위가 민주당 전반적인 혁신 이런 걸 다루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명히 총선 룰을 전면 개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내용으로 대의원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예. 아니 왜 혁신위가 지금 어떤 당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계파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부추기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이제 전반적으로 안에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혁신위를 이제 한 두어 달 정도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니까 가장 지금 민주당의 위기라는 인식에서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위기를 타파하는 방법이 어떤 현재의 민주당 안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과 함께 또 그게 아니라 당내 어떤 잘못된 것들, 특히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예. 의원들의 기득권 타파 이런 걸로 약간 서로 간의 그 목표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 충돌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1시 반에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김은경 혁신위가 그러니까 정말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당내 혁신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안에서 또 당원들이 요구하는 혁신의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담을지 네. 상당히 오후에 어떤 주목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주목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금 이제 내부에서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대의원제 요걸 바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지 혁신위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다른 당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지 않죠. 네. 제가 볼 때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완전히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지금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원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개딸들의 대표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당을 혁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김은경 혁신위원장 스스로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도덕적인 어떤 기준 예. 이런 거에 훨씬 못 미칩니다. 노인 폄하 발언 제대로 했잖아요 이번에. 거기다가 또 그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3년 동안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 게 아주 치욕스럽다. 치욕스럽다는 얘기도 있어요. 연봉 3억 이상씩 받아가면서 말이죠. 네. 그 치욕스러운 자리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민주당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반적인 그 도덕적인 기준에도 못 미친다.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 그 집안의 신의 올케 싸움을 온 국민한테 지금 생방송을 했잖아요. 생중계를 했잖아요. 네. 이것도 좀 꼴불견이었다 생각이 되고 네. 특히 지금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이게 결국 내년 총선 공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핵심에 있는 그 대의원제 축소 폐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친명계들이 바라는 거죠. 이걸 또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제대로 발표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결국은 민주당에 불을 끌어왔다가 이 불을 완전히 대형 화재로 지금 번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예.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을 붕괴시키지 않을까, 약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혁신위가 이재명 체제를 더 견고히 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나온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더 해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너무나 당파적이니까 원래 혁신위원장은 이 뭐 진보 보수 이당 저당을 떠나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좀 받고 예. 좀 중립적인 분들이 해오는 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태까지 관례였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 친명계적인 그런 네. 당파적인 그 위원장이 맡음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 민주당 리더십,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을 허물어뜨리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국민의힘 엑스맨이라는 소문까지 막 돌고 있어요. 예, 김영우 전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제가 이해합니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비명계가 반발하는 대의원제와 공천룰 개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인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이랑 권리당원이랑 표를 등가성을 맞추기 위해 1대1로 한다는 논의가 좀 유력하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두고 보시지요. 3선 이상 공천 페널티 주겠다고 해서 반발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 이제 말을 좀 아껴온 모양새인데요. 비명계는 대의원제가 이제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한층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죠. 자, 그런데 이 대의원제 이 시점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지금 고쳐야 되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여기서 꼭 고쳐야 되는 겁니까, 혁신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지금 당장 해야 될 급한 일 그리고 중요한 일 네. 이거부터 하는 게 보통 일의 순서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작년부터 계속 선거 패배 위기가 있다. 그래서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그러면 지금 혁신위가 가장 해야 될 민주당의 급한 일이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일까? 라고 국민들 보기나 당원들이 공감하기에는 이게 약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고쳐지지 않은 한 예.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나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게 오히려 진정한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면 네네. 어떤 그 팬덤 정치로 인해서 당의 언로가 막히는 부분이랄지 예.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당내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한 가장 급한 제도가 대의원제 개편이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실효성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물론 이제 대의원제나 다른 제도나 여러 가지 것들도 제도적인 개편이 있어야 되겠지만 네. 가장 시급한 거는 도덕성을 회복하고 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회 그 명칭이 그렇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위원회거든요. 예. 그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인경 혁신위원장이 1시 30분에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발표를 해도 그걸 따라갈지 어떻게 될지 그 영향력 또 도덕성으로 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게 운영이 될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네. 친명 비명계가 가장 첨예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예.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지르는 네. 지금은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비명계의 반발은 뻔한 일이고 네네. 결국은 비명계 학살을 위한 대의원제 폐지 축소 아니냐 말이죠. 예. 결국은 민주당을 더욱더 아주 곤혹스러운 예. 그런 처지로 몰아갈 겁니다. 예. 결국은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실패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추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군요. 자, 오염수 간담회 후폭풍 이야기도 잠깐 해보죠. 여기서 그 어린이들이 간담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저도 그 처음에 이제 방송만 봤을 때 네.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얘기한 그 한 문장 예.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걸 결정한 게 정말 제일 싫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조금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네네.
문장 전체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2학년이 나도 분명히 생각이 있다. 방정환 선생도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정치 괴담 이런 것처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표현이 뭐 조금 뭐 어른이 쓰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걸 가지고 뭐 아이들의 생각 자체를 폄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사실 민주당 당대표나 지도부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네. 뭐 일본 그 원전 오염수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니까요. 하지만 뭐 6살, 7살, 8살 이런 그 어린이들을 네. 활동가라는 그 명패를 붙여놓고 예. 국회 그 본청 그 회의실에 모아놓고 무슨 또 이 어린이들이 그 경주 월선 뭐 핵발전소 반대 발언을 하게 하고 하는 거는 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지나친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무슨 사상 투쟁, 무슨 이념 투쟁 그 대회에 네. 그 어린이들 동원하는 거하고 저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리 정치가 급하다고 해도 예. 이런 식의 정치는 오히려 어린이들을 망치는 일이 아닌가. 원전 오염수도 문제입니다만 이거 완전히 정치 오염수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